이런 대학은 합격해도 절대 가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막 조회수가 500만 막 넘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도 곧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은 대학을 이제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대학을 가도 좋은지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시죠. 우리 종로학원 한은교육의 임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합격하고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대학 그 요건들 그걸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거든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죠. 네. 근데 제가 그냥 수험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대학의 입장은 좀 배제를 하고 우선 대학의 모집이 수시 모집이 있죠. 수시 모집에서도 못 뽑는 인원들은 넘겨서 정시 때 모집을 합니다. 네네. 정시 때까지도 모집을 했는데도 못 뽑는 전형들은 정말 2월 말에 가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전화 찬스 막 네. 하고 전화 와서 이제 합격했다고 추가 모집이 발생하는 게 서울권 소재대학은 한 1% 정도 때가 발생을 합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에서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의대, 치대, 한의대 여기에서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네네. 이 추가 모집이 서울권이 1%, 수도권이 한 5%, 지방권이 한 28.4%입니다. 28.4%. 수시, 정시 다 했는데도 못 뽑은 게 지방권이 28.4%다. 열에 3명을 못 뽑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정말 추가 모집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네. 미래 그 대학의 어떤 선호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무서운 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 어디서 보는지를 또 한번 알려주시면. 추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공표를 대학에서 할 수밖에 없죠. 네. 학교 사이트도 있고 대학 알림에도 있고 대기업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추가 모집이 제가 봤을 때는 단위로 따져보면 정말 한 100명 이상 정도 벌어졌다 하면 입이 다 불은 들어왔다. 불이 들어왔다. 네, 내가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둘 게 아니라 내가 저 대학에다가 4년 동안을 갖다 놓고 학비하고 했을 때 내 아웃풋이 뭘로 지금 보답을 받을 것인가. 예. 저 대학을 졸업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줄 것인가. 저기는 그냥 쉽게 들어가서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추가 모집 사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느냐가 전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맞물려서 보면은 이게 충원율이었던 거죠. 이게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못 뽑았다. 그걸 이미 구멍이 생긴 채로서 3월 달에 대학에 간 거죠. 네네. 그러면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저 대학을 30명 뽑는 줄 알고 학과에 가봤더니 앉아있는 사람이 10명 앉아있다. 이게 충원율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분위기가 어떨지. 그럼 막 지방에서는 지방 대학을 살려야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할 텐데 사실 수험생들이 돈 갖다 주러 가고 원룸에서 돈 내러 간 건 아니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감하게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다고 등록금이 싼 대학들도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충원율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네. 내가 갔는데 이미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때 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또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저 대학에서 중간에 이탈률이 너무 높다. 아주 상위권 대학들도 중간에 이탈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예.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대 고대도 발생합니다. 중간에 나가는 학생들은 또 더 좋은 뭐 의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성균관대도 발생해서 이건 중간에서 나가는 것들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어떤 목적으로 빠져나갔느냐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더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상위권 대학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없던 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대학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30명인 줄 알고 대학 갔더니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10명밖에 안 남아있는 거고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내 동료가 없어진다. 예. 충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 4-5명 남아있다. 굉장히 참혹하죠. 네.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대학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금 현재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면 악재가 보면은 뭐 정부에 지금 현재 뭐 페널티를 받고 있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재단에 비리가 있어서 뭔가 좀 학내 갈등이 좀 심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대학들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서 문제점들이 클리어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클리어 단계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정적, 행정적 컨디션 여러 면들로 놓고 봤을 때는 학교 그라운드 컨디션 대단히 안 좋을 겁니다.
아마 학교에 보도블록 하나도 못 체인지할 수도 있을 정도 상황이 올 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실화될 겁니다. 똑같은 돈을 내면서 아웃풋 자체도 나빠질 테고 교수진들의 수준 프로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또 판단을 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 내가 관련된 학과의 교수진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을 했다라는 것들이 어떤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입장이 달라지고 있죠. 어떤 대학을 출신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온 것 자체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괜찮은 재단이고 네네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능력과 잠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버텨 나갈 텐데 네.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금년도가 가장 학생 수도 적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월 말에 각 대학들의 추가 모집의 발생 규모의 정도는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낮아졌고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규모대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아,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학을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스펙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실제로 학생들도 관심이 너무 많은 게 저희 채널에 그런 제목으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이런 대학은 합격해도 절대 가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막 조회수가 500만 막 넘고 거기 댓글로 그 대학들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이 막 신고를 막 해주는 거예요. 댓글 보면은 가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검색을 유튜브에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이 연관해가지고 추천 영상으로 뜨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영상으로 뜨면은 아 이거는 가면 안 되는 대학이다. 뭔가 이게 감별기처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충원율인가요? 충원율이죠. 일단 못 뽑으면 대학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탈률. 이탈률. 얼마만큼 대학에 입학을 하고 같이 친구가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빠져나간다. 네네. 심각한 거죠. 자, 근데 대표님 충원율이랑 이탈률은 사실 숫자로 그냥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 숫자는 종로학원에 가면 나오나요? 요즘에는 거의 매주마다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저희는 시간대마다 실시간으로까지 막 알려질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네. 정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지금 저기 대학들을 지금 현재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두 사람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렇죠. 돈을 지금 가지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개념들인데 저런 상황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피해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대학이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 그리고 개강을 했는데 개강을 한 이후에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있느냐. 근데 빠져나가고 있는 대학이 납득이 되면 되는데 정말 빠져만 나가는 대학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뽑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대표님 그런 자료를 어떻게 좀 공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저희 뭐 설명했다라든지 하고 뭐 또 적나라하게 나올 때 한번 제가 뭐 강 대표님한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 그냥 해도 되는 거겠죠? 해야 되죠. 왜냐면 대학에서 막 대표님한테 연락 와서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깐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대학들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구멍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대학 입장에서도 정말 꺼내기 싫은 자료지만 꺼내야 또 뽑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근데 꺼내야 뽑는 자료인데 치명적인 자료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공개되면은 대학 하나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왜냐면 이 조회수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예. 몇 개 대학에서 20몇 개 학과가 정시 지원자 0명이었다. 알려야 되죠. 그래야 이게 해결책도 나온 거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 앞에 원룸 살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수험생 학부모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죠. 정말 그 비극이거든요. 진짜 그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진짜 노후자금 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대표님 24개 대학이나 그 정시에서 지원자가 0명이라는 거는 14개 대학이 있었었고 정말 지금 그 자료가 대학에서도 어쨌든 정시 경쟁률 정시 마감 때까지는 계속 공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딱 클로징을 하면은
사실은 30몇 개 학과까지 나왔는데 예. 이 부분은 너무 좀 지역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좀 트리밍을 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예전에는 보면은 불과 단단히 정도 나오다가 지금 벌써 20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이 스피드가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아, 내년엔 더 올라가고 더 그렇죠. 많아지고. 지금까지는 대학의 어떤 그 지방 대학의 문제 물론 그 대학이 잘못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는 저도 명확합니다. 뭐 이 인구도 학령 인구의 줄고, 구조라든지 예, 예. 전반적인 구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다면 뭘 했냐라는 거죠. 저 지경에 가도록 수험생들은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네네. 거죠. 정시에서는 한 명도 원서를 안 냈는데 수시에서는 이미 합격성이 있는 거죠. 네네. 입시 구조는 수시에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해서 둘 부분의 문제는 지금 분명히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 아, 이런 건 네,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공개를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4개 그거부터 좀 공개를 해도 되겠죠? 그거는 뭐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건 입시가 아직 안 끝났고 또 아, 수시에 네네네. 붙은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실명으로까지는 좀 하기가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또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대표님 첫 번째 충원율, 두 번째 이탈률, 세 번째가 대학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왜 이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할 올라간 수도 대학도 있고 있고. 뭐 재단의 어떤 비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시에서 합격을 했고 복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그 대학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직접 가셔서 구석구석을 한번 둘러보시면 진짜? 느낌이 예. 있으실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대학의 구성원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 앞에 상황을 가보면은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주변의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데 분들의 어떤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문화적인 상황들도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주변의 인프라가 또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정말 4년의 시간과 예, 예. 4년의 투자한 금액과 4년의 생활비가 정말 투자가 아닌 최악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년의 시간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당장 판단을 달리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은 네.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정책이라 여러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뿐인 정책들이 많죠. 뭔가 좀 파격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네네. 노력들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냥 이런 쪽에 대학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놔두면서 계속 모집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아,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보고 그런 대학에 가서 이제 후회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빚만 남거든요.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4년 해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속속들이 보는 거 의외로 학교 근처에 이제 뭐 상인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조회수 500만이 넘은 그런 그 영상에 댓글을 보면은 그걸 추천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꼭 가보라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대요. 그렇게 이제 부실대학으로 뭐 되거나 한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의 관리가 또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된다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대학 학과의 교수님들 한번 수준 뭐 내용들 다 보시는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대학이 정말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제대로 좀 이어져 네네. 있고 저런 분들 모시기 위한 어떤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분들을 한번 맡길 만한 수준의 교수들한테 좀 배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상식적으로 아마 판단이 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를 알려주셨으니까 이 보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공개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댓글이나 아니면 따로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대학은 좀 문제가 있다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또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